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네,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사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총장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검찰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인터뷰도 일단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현직 검찰총장이 무엇보다 이제 권성동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어서 특수검사 출신이어서 예. 상황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윤석열 예. 총장의 속마음은 예.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예, 이 사건은 우선 좀 한번 좀 그 본질이 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이 뭔가. 예. 예. 결국은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포기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에 대한 반발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수사권 조정이 돼 가지고 과거에는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6대 범죄를 제외한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예. 이 수사권 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대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예.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이 수사권을 다 뺏어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등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예. 효력도 중지시키고 권한도 중지시키고. 그래서 그게 또 무산이 되니까 예.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좋다. 검찰이 갖고 있는 너희들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박탈을 하겠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데가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지 예. 그다음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이 성취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검찰이 존립 근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존립 자체를 소위 말해 생존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6대 중대범죄는 검사들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면 예. 나머지는 기존의 어떤 방향, 수사 기소권 분리 이쪽으로 가는 거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건 찬성을 했죠, 우리가. 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각상도 의원도 2018년에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된 법안을 저도 그랬었죠. 수사권 조정 법안을 냈어요. 예,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저도 법안을 제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예. 검찰이 그 경찰 수사 과정이 적법성이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해라. 예. 그리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라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들고 이 정부가 만든 이 제도를 예. 시행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또 거예요. 중수청을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존립과 관련된 문제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핵심은 중대범죄는 놔둬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에게 3월이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게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의미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이런 발언을 이 3월 초에 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계산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거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반발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평생 몸담아 왔던 검찰 조직을 위해서인 거고요. 그 검찰 조직을 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 발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만약 자기가 의도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의도가 관철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예. 이제는 정치를 나도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타고난 검사였지 정치인의 DNA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에 입문시킨 것이 누구냐면은 정부 여당이에요. 정부 여당. 살아있는 권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난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다. 예. 최고의 검찰이다. 예. 이렇게 칭찬했던 게 정부 여당인데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친구가 있냐? 우리가 키워줬더니 칼을 거꾸로 잡고 우리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을 핍박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시킨 것도 정부 여당이고 예.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게 만든 것도 정부 여당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3월이라는 시점이 예.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 아니,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떨어졌죠. 예. 시점이었고, 그래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게다가 친인척 관련 수사와 관련된 공소시효도 3월쯤이 거의 만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의 어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다. 이런 어떤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저는 않았나. 뭐 그 개인적인 문제는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1등으로 가다가 대권 주자 지지율이 1등으로 가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중단을 했어요. 예. 쭉 빠졌잖아요, 거품이. 예. 쭉 빠졌다가 이제 한 15% 정도가 이제 최근 여론조사는 됐는데 그렇죠. 갑자기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하겠다 하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이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나온다면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지금 상황이 뭐 환영하고 뭐 찬성하고 환영하고 뭐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야권의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지율이 1등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입장에서 뭐 찬성하고 뭐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만약에 나온다 그런다면은 야권 후보의 한 명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 이 중대범죄수사청 이 발족 이 부분도 정부 여당이 아마 한 발 양보할 거라고 저는 봐요. 속도 조절할 거라고 봅니다. 속도 조절 안 하면은 예. 윤석열만 키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거는 여당도 지금 바라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번 발언이 검찰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시점도 그렇고 발언의 그렇죠. 세기도 그리고 그렇고. 뭐 윤석열 총장이 만약 자신의 뜻이 관철이 안 되고 사퇴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적 평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와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그런 관련 정치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마 사퇴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관련해서 국회를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았다.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그렇게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또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강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적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할 때도 예. 그다음에 자신이 징계를 당할 때도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법원에 예. 가서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워딩도 점잖게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아니 오늘 중앙일보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예. 점잖게 했는데 예. 이번 사안은 예. 수사권을 박탈한다 그러니까 예. 이건 검찰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좀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또 강한 워딩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을 한 겁니다. 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중간에 사퇴를 한다고 친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 또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계시죠? 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 그런다면 본인은 대권 도전 안 하겠다 그랬고. 예. 또 아니 근데 마음이 바뀌실지. 그럼 뭐 전혀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예. 여러 차례 벌써 대권 도전 안 하겠다 이번에 대권 도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변심을 해서 대권 도전한다 그런다면은 예. 아마 국민들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철수 대표는 대권 후보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고요. 예. 나머지 후보들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또 가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안 들어오고 제 3지대에 있는데 지지도가 높다 그런다면은 예. 야권 통합이 안 되면은 뭐 우리가 대통령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처럼 서울시장 야권 통합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야권 단일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밖으로 나온다면 제3지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 일단은 뭐 그렇게 보면서 본인도 우리 당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한 건지 제3지대에서 남아서 가는 것이 유리한 건지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면 주판을 튕겨보겠죠. 계산하겠죠. 예.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또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태도를 봐서 특별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이제 것이다. 끝났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 모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벌써 자기 스스로 메시지를 냈고요. 국민일보 했고 예. 중앙일보 했고 오늘도 그렇습니까? 중앙일보 통해서 냈잖아요. 예. 그런데 뭐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그야말로 기관 방문하는 곳인데 검찰을 정치 한복판으로 만약에 거기서 또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정치 한복판으로 넣는 것이 돼서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태도에 비춰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프로스 검사 내부 그 정보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검사들이 굉장히 좀 날린 것 같은데 굉장히 격앙돼 있죠. 예, 격앙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못 비춰지면 이게 기득권 수호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한 예는 지난번 윤석열 총장 징계권 때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발족에 대해서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사안은 검찰 조직의 명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 제도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만들 때 법원 만들고 검찰 만들고 경찰 만들고 그래서 그 권한과 기능을 다 분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찰 제도를 형이화시켜서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반발을 갖고 뭐 검찰 이기주의다, 조직 이기주의다, 기득권 보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이번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 사건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수사를 누가 하냐? 맨하튼 뉴욕주 맨하튼 지검에서 지방검찰청에서 또 손을 대고 있고 연방 뉴욕 남부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의 검찰이 대부분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편 타당적인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지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권한만 남겨두겠다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또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가 정말 형사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찍어내기 실패하고 그다음에 징계 실패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계속하니까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돼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은 이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의 순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보면 이문정 검사가 어제 자신의 SNS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에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총장과 차장검사 지시로 직무 배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아젠다, 큰 명분, 검찰의 독립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일개 검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당신 하지 마.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풍향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이문정 검사의 주장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 그래요? 예, 대검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잖아요. 이문정 검사한테 한명숙 전 총리 감찰 사건 관련 감찰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의 직위가 뭐냐면은 검찰 연구관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수사 검사로도 이제 임명을 했으니까. 검찰 연구관이라는 것이 뭐냐? 예. 그건 이제 최근에 된 거고. 예. 검찰 연구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검에 있는 각종 제도 정책을 보좌해 주는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찰권이 없는 거예요. 감찰 연구관한테는. 감찰권을 누가 갖고 있냐? 대검 감찰부 내에 감찰 1과장, 2과장, 3과장, 1, 3과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 연구관 감찰 1과나 3과에 소속된 검사가 아니라 감찰부 대검 총장 직속에 돼 있는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감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아니 일개 이제 수사 검사로 또 발령을 받았으니까 수사 검사를 발령을 받아도 그 사건을 배당을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라고 해서 아무 사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 사건을 자기한테 배당을 해야지 비로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감찰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건 배당을 안 해준다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찰 3과에 배당을 했다니까요. 이문정 감찰 연구관한테 배당을 한 게 아니라 감찰 3과에 배당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짜뉴스에 이문정이 만든 가짜뉴스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보궐선거 이야기를 짧게 하죠. 일단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 어떻게 정해져야 되나요? 2번이냐 4번이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냐 다른 방식을 차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론조사로 100% 여론조사로 하기로 이미 묵시적으로 합의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딴소리 하던데. 그건 다른 방법을 할 방법이 없죠. 혼란만. 아니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도 100%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와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불신과 혼란만 저는 가중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근식 실장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시네. 그래서 그거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가야 된다는 게 맞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은 그래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후보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으로 하는 게 맞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그다음에 특히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의원직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쪽은 뭐랄까요 분위기가 다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수, 하나는 중도고 이래서 이 둘이 단일화됐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초록이 동색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당이 합친다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계속 여권 후보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뭐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김진애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저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국회의원직을 예, 사퇴하시고. 그래서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